어쨌든 간에 하여튼 걔도 그 어렸을 적 같이 이렇게 해오고 지금도 이렇게 뜻이 통하는 같이 친구와 헤어짐 없이 좀 한동안은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자주 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즐거움을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자기의 주변 변화, 이 부수적인 변화에 긍정적인 느낌을 알아차림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주째 만나 뵀는데 정월달 한 달이 다른 세상에 갔다 왔을 만큼 바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글은 올리지 못했지만 알아차림. 하지만 이제 어떤 영가 제사를 지낼 때라거나 또 그냥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문중 스님의 모친이 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2박 3일간 장례식 절차 같이 하면서 하는 순간, 그 순간 그래도 그런 것을 진행할 때마다 정말 알아차림을 그때만큼은 또 조금 나름대로는 올리진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야만 전도되는 분들이나 또 돌아가신 분이나 잘 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속으로 염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날, 또 발언하는 날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갔어요. 사실 그런 날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나 또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보내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다가 적막해진 것 같아. 어제 한가해지니까 한가로워지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차피 이제 계속 오늘부터 또 공부 시작하고 내일 모레도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쉬는 시간을 좀 어제 좀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공부에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특히 대중하고 좀 가까이 나와 있는 스님들은 이판사판이 따로 없잖아요. 절살림도 해야 되고 개인 살림도 해야 되고 수행 공부죠. 이게 뭐 경계가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막 넘나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연습이 또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경전이나 참선, 명상 이렇게 정적인 수행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의식의 세계, 그 경험하지 못하는 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업장이에요. 업장. 내가 지어놓은 업장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왜냐면 우리가 속세에서 왔잖아요. 스님들도 속세에서 왔지 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세의 습이 일반 대중 중생들처럼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다가나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대중하고 가까이 접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분. 네, 저는 그동안에 공부는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차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밴드를 통해서 거기서 제가 알아차리는 건 여태까지 그냥 멍하니 그냥 그냥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많은 그 다른 부모님들의 글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살고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다시 추스려 봤네요. 항상 그 보면 우리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오온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뭐 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수행해야 된다는 걸로 내 눈을 가린 거예요. 그게 뭐 그거 좋은 거잖아요.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좋은 색이든 나쁜 색이든 선글라스 낀 자체가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사물의 색을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잖아요. 그 선글라스는 안 끼는 거지 좋은 필터 나쁜 필터 이거의 개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선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기야 말할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항상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의도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자기의 눈을 스스로의 안목으로 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문득문득 이 알아차림 수행이 되면 빨리빨리 놓아지고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이 조금 육조단경의 흐름이 떨어져 나갔는데, 뭐 우리 삶이 다 육조단경이고 금강경이고 부처님 말씀이고 그 안에서 공돌이를 터득하는 것이고 무아를 실천해 가면서 깨달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강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자면 만물이 만법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자신, 몸과 마음, 심신에 있다. 그죠? 3세 제불 12부경에 또 운하되 제인중에 본자 구유. 그죠? 경전에도 그랬고, 모든 부처님, 제불보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이미 부족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열애장 사상이에요. 열애장 사상.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걸 찾아보기가 힘들 거고, 모든 게 사람에게 또 이미 다 부족되어 있다. 부처님이 부처, 불성, 부처님의 성품, 그게 이제 불의 사상이고 열애장 사상이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선불교의 바탕이 된 것도 능가경, 유식, 이 부분이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열애장 사상과 그 다음에 선불교, 이렇게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복잡해요. 특히 선불교 쪽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초기 불교적인 뭐 암경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초기 경전 쪽을 내용을 보면 조금 쉬워요. 그냥 우리가 뭐 국민학교나 무슨 뭐 중학교 때 도독 시간에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좌측 통행하세요, 우측 통행하세요, 바깥에 나오면 손발 씻으세요, 뭐 이런 식의 도덕률에 가까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열심히만 그 형태로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면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선불교로 오면서 좀 너무 방대해지기 시작했고, 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좀 개념화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우리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경험해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얘기,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죠. 모든 게 우리한테 다 이미 인간에게, 모든 만법이 다 인간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에게 다 부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체도 참 충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야기해 뭐냐면, 선지식을 빨리 찾아가라. 그죠? 만법이 전부 내 안에 있고 부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 못 깨달으면 어떡하라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렇지. 즉시 반드시 스승을 찾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같이 좀 논해봤던 게 뭐냐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게 이끌 도자냐 길 도자냐,
이런 얘기 했죠. 선지식의 인도를 받아라. 이제 보통 이렇게 책은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또는 저는 그게 이끌 도자가 아닌 길도자다. 길도자를 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오래된 도낭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낭본 중심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도낭본에는 길도자로 돼 있다. 길도자를 놓고 이야기하자면은 선지식이 시, 도, 수득, 선지식, 시, 도일시, 길도. 그래서 선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선지식 찾아가면은 선지식이 다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그와의 삶의 탁마, 그죠? 그 대상과의 삶의 탁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도가 보여진다 이 말이지. 그럼 도가 보여지는데 그 모든 게 도겠죠. 깨달음의 소스겠죠. 도의 모습인데 보고안보고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네. 그러니까 가서 선지식을 쫓아가서 선지식의 지도를 바라면 도를 볼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매우 낮겠죠. 왜 매우 낮아? 왜 매우 낮을까? 아니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데 한다면 스스로 어떻게 보려고 하는 것이 확률이 낮아질 것이고 가서 부딪히고 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런다면 그러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은 안 돼도 하여튼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것은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위험 요소는 아무래도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많은 양을 내가 습득한다든지 볼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스승님 이거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요? 말해요? 또는 뭘 봐요? 그러면 인도해 준 사람이 요 길로 가고 요것만 봐.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스승님이 요만큼만 봐. 그러면 이걸 쫓아오는 사람은 이만큼을 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보다 적게 볼 확률이 더 높죠. 그렇겠죠. 그죠? 이만큼만 봐 그랬을 때 저 제자들이 이거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그거는 제자는 못났고 스승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게 심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심리 현상은 이렇게밖에 작용이 안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도낭본에 나와 있듯이 이끌 도자가 아닌 길도자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저번 강의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자기가 즉시 각자 관심 24쪽 각자 관심 령, 본성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관해 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보았더라도 즉시 도노약 능, 자, 오자 깨달은 즉시 도노했던 사람이라도 수명 또는 돈명 이 도낭본에는 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도낭본에 보면 돈명 대선지식 시 여기도 이끌도가 아닌 길도자 그래서 견성하라. 내가 내 마음을 관해서 즉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그랬더라도 즉시 뭐를 해야 된다? 또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도.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끌도보다는 길도가 맞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끌도로 해석하면 내가 도노를 했어도 선지식을 찾아가서
뭐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요. 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돈으로 한 게 아니지. 기죠? 근데 여기서 깨닫 음. 하였더라 도가 아니고 음. 도노 하되, 그러니까 음. 혹시서 깨닫게 하되,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공부를 하되, 네. 그 공부를 하되 만약 그걸 공부해서 깨치지 못했다면은 그때 선지식을 찾아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해석에서는 해석에서는- 한문 해석에는 예. 아니에요. 약 응. 능이잖아. 약 여기 불자를 첨가했다니까. 아 여기 불러. 네, 그러니까 스님이 이게 불자가 들어가니까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못 깼다 이렇게 그러지 해석하는 건데. 못하는 자는 여기서 이제 약불능자 오자는 이걸 네.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불능자. 그러니까는 이게 이 불자가 도낭본에는 없다고요. 예,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만약에 자는 그렇죠. 이제 능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깨달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본다 얘기. 그렇죠. 제일의 기획이고 스님이 지금 의문 드는 거는 이 아니, 불자 불자를 넣어서 얘기하는 해석을 했기 거고,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덕이본이나 기타 도낭본 이후의 거는 네. 이 불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낭본은 없는데 도랑본은 없는데 지금 들어가 예, 그 이후의 본들은 다 불자를 넣었다고요. 그 이후에 그 선사들 스님들이 보니까 이게 불자가 빠진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 못 깨달았으니까 빨리 찾아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불자를 넣어야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그래서 넣었다. 예, 그래서 넣었다는 게 나중에 아.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걸 집어넣으면 깨닫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집어넣지 깨달은 않으면 자는 그렇지, 되는 거구나. 그렇죠. 깨자는 자는이 되는 거죠. 깨달은 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내가 깨달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거죠. 아. 만약에 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야 만약에 맞아. 만약에 능이 스스로 좌우 깨달은 자는 맞아. 그렇게 된다면 그렇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불자를 빼니까는 그거는 예, 깨달은 왜냐하면 자는 도낭본에는 아니 불자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깨달은- 도낭본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도낭본을 이제 뭐 이렇게 수정을 한 거죠. 뭐 흥성사본, 덕이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대부분 덕이본인데 그런데 이런 걸 다 집어넣고 빼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 말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낭본을 어쨌든 도낭본을 가능하면은 그대로 그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의식을 돌이켜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고정관념에 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물론 도낭본의 중심으로 하려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쪽을 이렇게 한번 접해봄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증법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뭐, 그죠? 그 변증법이라는 거 연기법하고 똑같은 현상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도노했다, 깨달았다고 해서 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가는, 선지식이 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선지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끌도자냐? 이끌도자냐 길도자냐가 여기에서 또 그러면 도낭본에는 길도자로 돼 있다고요. 그 이후 것들의 덕이본이나 이런 쪽이 이끌도로 돼 있지.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선사들이 볼 때는 도낭본을 보고 이거 선지식이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는 도낭본을 길도자의 문자를 이끌 도자로 제도할 도자로 바꿔서 육조단경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맞았겠지. 뭐 내가 주장하는 게 맞겠냐? 뭐 그거는 각자 몫이에요. 각자. 네, 각자 몫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뭐 택도 없죠. 옛날 선사의 깨달음에 뭐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가 뭐냐면은 보리 선 약지지 세인 보리 선 약지지 이건 뭔 뜻 같아요? 보리
낙지지가 돼 있어요? 아, 반야지. 네. 선연. 이게 네, 반야지지. 배선자고 내가 헷갈렸네. 네. 헷갈려서 우리 반야지지는 반인데 이 배선자고 비슷하게 생겨. 입구에 밑에 배선자. 네, 보리 반야지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리의 지혜는 세인이 본, 자, 유, 지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러면 이게 이 칠판을 보면은 저는 이 자로 돼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책에는 자로 돼 있죠. 가로치고 백이 돼 있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죠. 네. 그러니까는- 본자왈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본자, 백자. 백자가 백자가. 본자 백이 가로에 들어가 있어요. 가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가로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도낭본이에요. 네, 도낭본에는 100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도낭본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덕이 어, 자자를 가로에 넣는 거죠. 어, 그러니까 보통 해석본에는 번역된 거는 뭐냐면 이 백자를 가로를 넣은 거예요. 이거 백자를 안 쓰고 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인한테 모든 인간세의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있다. 반야의 지혜라는 건, 보리 반야의 지혜라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는 스스로 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도남보는 들어간 건 뭐예요? 네? 말이 그럼 거기서 왜 들어가? 백자가 들어간 게 아, 참 백자가 잠깐 말이 안 돼. 아니 왜 헷갈리냐? 근데 이제 도남본에는 백자로 돼 있는데 나중에 자자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필사 보니까는 스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자자를 백자로 잘못 썼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게 백자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남본에 원래 백자로 써 있는 게 오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백자로 이거 해석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본래 이 백이 밝을 백자잖아. 밝을 백, 빛날 백. 그렇지. 밝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음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지. 밝다 이 말이에요. 밝음을 가지고 있다고. 뭐 깨달음의 성품이랄까? 네. 박을 뭐 가지고 있다. 네. 그 조금 나는 조금 이렇게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어. 네. 아니 보리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 본래 스스로 그 어떤 깊이 있게 본다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나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제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지 뭐. 깨끗함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본래 그렇지 밝음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성품? 보리의 성품? 보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본래 자신에게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 지혜의 성품을 성품이라는 건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반야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본래 지혜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를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맥락은 다 맞아요. 그렇지. 맥락을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자나 백자를 그 후에 도낭본을 바탕으로 스님들이 이거를 탈자오자를 이렇게 교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정을 할 때 그 스님들의 의식의 상태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요것을 가지고 이제 유추해 보자는 거죠. 그럼 유추하면은 그들의 그 뭐 500년 전, 1000년 전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하자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 생각을 유추해 봄으로 의해서 내 의식의 구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스로 쓰는 것 뿐이지. 그러는 거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 이게 바로 문자의 얽매인 거예요. 그런 작용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도낭본에는 분명히 본백, 유지로 돼 있다면, 그 후에 이 백자가 자자에 오자다. 그래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본백, 유지는 틀린 말인가? 본백, 유지로 하면 어떤 해석이 되겠는가? 또는 본자, 유지로 하면 또 어떤 해석이 되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의식의 차이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럼 그 의식의 차이를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유추하려면 내 의식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이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 본인의 심신, 인간의 심신, 사람 몸과 마음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 안에 작용, 오온의 작용이죠. 이것을 계속 유추해보고 관조해보면 거기에 마음법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를 그 소스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깨끗함이 있다. 예, 밝음, 깨끗함. 같은 말이야. 깨끗할 때, 밝을 때. 예. 백두산이 또 그 뜻이에요. 맨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희고 밝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성선설하고도 또 좀 기죠. 이게 성선설하고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별 차이는 없어. 이게 자나 백이나 그죠? 별 차이는 없는데 요 백자가 이제 자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본래 이렇게 돼요. 스스로 본래 기죠? 네. 아니면 또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사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의미는 거의 같은데 요 백자와 자자를 가지고 우리가 내 의식을 다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본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가 이제 수식을 한번 강조하는 개념이고, 백자가 되면 본래를 강조하는 게 없어. 그죠? 이게 이제 부사나 이런 걸로 쓰이는데 본자가 되든 자자가 되든 그건 조금 간단하지. 기죠. 예. 네. 스스로 본래 또는 본래 스스로 그거보다는 이렇게 두 번 강조의 형태가 있는데 이걸 백자로 해버리면 그냥 본래 밝은 현상을 이야기해 줘 버려요. 그렇죠. 밝은 현상이 주어가 돼버리죠. 그죠? 주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그들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도낭본을 딱 발견한 다음에 이 문구 앞뒤 맞춰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수행하는데 후학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럼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넣고 빼고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넣고 빼고 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에 안목에 따라서 결정됐겠죠. 그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고 따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못해 우리는? 그때 그 사람보다 못할, 그때 시대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도낭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 거에 오자 탈자에 관계된 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해보고, 또 제가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즉, 연, 심, 미, 불능, 자, 오.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밑에 그냥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마음이 비욕함으로 미혹함으로. 직연 심미 미욕함으로 불능, 자오. 여기도 보면 백으로 100으로 돼 있죠. 네. 나 여기다 가로를 안 쳤는데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자자가 전부 백자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고쳤겠죠. 도낭본에는 1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불능 105. 그러니까는 불능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자오 그러면 그러는데 105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능이 여기 왜 보면 능이 원래 기본적으로 밝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밝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 백자로 쓰면. 네.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에서 주체가 되죠. 이게 밝은 게 원래 우리가 밝다, 원래 밝게 깨달아 있다. 이게 주어가 되잖아요. 주체가 되잖아요. 밝음이.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선지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디에 집착할 수밖에 없냐면 선지식의
선지식에 자꾸 집착하거나 선지식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5로 해버리면 105로 하면 달라지겠네요. 좀 달라지죠. 약간 달라지지. 네, 다릅니다. 조금 달라져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라 그럴까, 선지식을 강조하는 거는 이 제가 불자에서 볼 때는 본인들의 계급, 본인들의 어떤 뭐 그런 그 위상, 또 이런 거에 조금 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밝다라고 하면은 제가 불자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밝음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뉘앙스가 다른 거로 느껴져요. 네, 뉘앙스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선지식에 가서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선지식만이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다라는 그 종속적인 네. 조금 좀 비약해서 말하면 깨달음에 종속화되는 그런 현상도 좀 벗어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지식이 인도하는 응?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도 뭐냐면은 이게 이 문구가 여기 문구가 아닌가? 선지식? 네, 수, 구, 대, 선지식, 시, 도, 시도, 견성. 견성. 여기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여기 네네. 그거 있잖아요. 수구대 네 번째 아, 줄. 나는 원래 도난번호 썼으니까 그러구나. 이것도 이게 이끌도자를 찾고 있었으니까. 인도할 도를 계속 이제 썼다는 거죠. 네. 도기본이나 네. 이 인도할 도를. 그것도 기억도 써놨네. 네, 근데 나는 이제 다 도난보니까 도난보는 길도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 도자가 지속적으로 도난본의 도자가 논리가 계속 맞아가죠. 그러니까 앞에서의 이도냐 이끌도냐 길도자냐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해왔는데 지속적으로 도난본은 이끌도 길도를 혼용해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도도로 썼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필사할 때 착각해서 잘못 썼다고만 볼 수는 또 없는 정황이 또 나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반드시 구하라. 그죠? 아, 요 앞에 이거 해석했구나. 즉시 마음이 미혹한 까닭에 불능 좌우거든. 반드시.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이 미혹함을 알아서 그런 연유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스스로 깨닫지. 마음이 미혹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거든. 선지식 찾아가라 이 논리죠 지금.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심미 그죠? 이게 미혹할 미자예요. 미혹할 혹자예요. 미혹할 미자죠? 네. 네. 마음이 미혹하다. 그래서, 네. 어리석다 이렇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심리. 지전 심리. 이게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옥편을 찾아보면 빠지다. 네, 빠지다. 무엇에? 네, 빠지다. 헤매다. 다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예요. 그죠? 그거는 마음에 붙들렸다. 빠지다. 또는 심미를 말이죠. 마음에 헤매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이죠. 마음이 미혹하게 되면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때 마음에 빠져버린다. 마음에 빠진 게 뭐예요? 우리가 현상이 마음에 빠지는 게. 마음에 빠지는 게 집착하는 거죠. 그렇지, 집착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고. 사상을 판단하는 거지. 집착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집착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집착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상태 자체가 집착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집착하고 있었어. 어디에? 글씨에. 글씨에. 직연신미에. 혼자 읽었어요. 마음의 미혹함을 인연해서 네. 이렇게도 읽어봤고 네. 이게 표현을 지금 혼자 이걸 스님 말씀하는 가운데 네. 보리바냐 지는 세인이 본자 유지연을 할 때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네. 이건을 본래 스스로 이건을 그 무엇이 있느냐. 네. 깨끗함이 있다. 이제 나름대로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즉연 신미하야. 그러니까 미혹함을 인연해서 마음이 네. 미혹함을 인연해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니 능히 깨끗하지 못하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알지 못하니 혼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요거를.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게 뭐냐면은 그 한문 해석하는 그 뭐 천자문 그 서당의 그 해석의 형태가 뭐냐면요. 이 문구를 전체를 미끈하게 문장을 미끈하게 연결하려고 자꾸 하는 습관이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그죠. 본백 유지 했을 때는 본래 깨끗함이 있거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자 유지하니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뭐냐 그게 깨끗함이냐 이제 내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뭐 예를 들면 초보자라든가 웬만하면은 전체 문장을 미려하게 미끈하게 해석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문구 뚝뚝 잘라가지고 사원 적으면 4개씩 자르든지 이렇게 해서 그 파트 문장별로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 의식을 경험하는 쪽으로 먼저 하는 게 수행에 도움이 돼요. 그게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앞뒤 문장을 해석하고 그것을 미끈하게 연결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문구에 집착하게 돼요. 문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전후 문장을 충분히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해서 자기 마음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는 상관없는데 앞뒤 문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한글 문장처럼 쭉 미끄럽게 나가려고 자꾸 그쪽으로 집착하면은 이 본 의미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끈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미끈하게 하려고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근데 미끈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 미끈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본 의미로 자꾸 들어가서 이제 머물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미혹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미혹한 마음이 따로 있는 거냐 정해져서 번뇌하면 우리가 뭔가 번뇌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작용을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지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미혹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그 부분만 보지 말고 빠져있다 빠지다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편을 보면 또는 헤매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빠지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마음에 빠진 게 미혹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헤맨다. 마음을 헤맨다. 그럼 그 자체가 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미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빠져있다. 마음에 빠져있다는 게 뭐지? 했을 때 생각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뭘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든지 사량분별심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요 문장, 요 단어를 통해서. 요거는 이 문장에 붙들려 있는 현상이 아니고 문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꾸 나의 의식을 돌이킴하는 작용이죠.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자꾸 선가에서는 뭐 스님, 큰 스님들은 문자를 세우지 마라, 문자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자에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자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는 거를 외우는 거, 그게 문자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도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대선지식을. 그래서 여기도 보일시. 예, 보일시. 도낭본에는 길도자도 도도자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도자로. 예, 견성.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뭐 제가 주장한 거죠. 제가 주장했던 그런 형식의 선지식과의 탁마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도, 그게 거기서 보여지겠지. 도가 발생이 되겠지. 모든 게. 그 도, 보여지는 그 도를 통해서 견성하라. 또는 그 보여지는 도가 뭐냐면 어떤 마음의 성품들이 나오겠죠. 각자. 그 성품을 보게 되겠죠. 견성. 그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이거를 전체 문장으로 쭉 만들려면은 뭐 조사를 집어넣어야 되고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되고 거기서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보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적으로 이거 가서 미끈하게 쭉 설명해 나가지 않고 그 단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구난 방식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저한테 미끈하게 쭉 해석된 거를 원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기존에 해석된 책을 보세요. 미끈하게 쭉 나갔을 테니까. 반드시 찾아가지만은 그 선지식에 집착되지 않는 어떤 안목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인성. 도난본에는 이게 성별할 때 성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품성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그런데 도난본에는 우리가 지금 성별할 때 쓰는 성자, 이게 여성, 남성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은, 그러면 요거를 5편을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성품은요, 남성, 여성이잖아요. 성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섹스잖아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유구성, 어떤 민족을 구분할 수 있는 연계성, 이런 그 조상과의 계보, 끊이지 않는 계보를 나타내요. 이 성자는. 이 성시성. 이 성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김씨다, 주씨다. 그러면은 조상과의 계속 연속성을 의미하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난본에 왜 이 성을 썼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도 세인이라고 그랬고, 그죠? 앞에도 인중에, 만법이 인중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람의 그냥 성품 그러면은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 이렇게 분류되는 구성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이름 성자를 쓰면 이거는 조상 대대로 우리 유전자 안에 그런 성품이 있다. 유전자 안에 본래 청정한.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한 성품은 배양해서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양해서도 될 수 있고, 그냥 유전적으로 받아서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부터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역사 이래로 쭉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다. 변질된 성품이 아니다. 변질될 수 없는 성품이다. 왜냐면 요 이름 성자의 그 우편을 찾아보면 의미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계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조상과의 연속성. 쭉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쭉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결국은 부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품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청정하다. 위, 망령, 고. 그런데 망령된 생각을 일으키는 고로 이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덮을 깨자고 덮을 뽑자죠. 덮고 또 한 번 덮인 거죠. 여러 겹 덮인 거죠. 또는 이게 다시 복자가 될 거래 이거? 다시 부?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부활할 때. 예. 부활할 때 붙자는 요 밑에 거 위에 들어갔는데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또 한 번 리턴 뭐 이런 의미도 될까? 그러면은 한 번 덮이고 이게 덮인 게 다시 한번 뒤집혔다는 뜻일까? 뭐 하여튼 아주 첩첩상종으로 덮여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덮여 있냐면 진여. 진여. 그래서 여이면 여일 이자 망념을 여이면 본성이 청정하다, 청정하짐을 깨닫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데 망념이 있어서 진여를 덮고 있으니 망념이 없어지면 본래 성품이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은 미끈하게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 해석해놓은 한문을 저기 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미는 뭐 그런 의미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제 쓸 데가 없어 제가 이렇게 안 썼는데. 여러분 요 25쪽을 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26쪽을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대흥, 뭐 덕이본, 종사본 이렇게 다른 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인성은 본정. 똑같죠? 인성은 본정. 그런데 유, 망령, 고. 여기 위로 돼 있는데 여기는 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망령, 고로. 망령, 고로. 그리고 개부, 진여 이거는 같고 단무 여기에 이 여일 이자가 아니고 단지 무망상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단무, 네. 망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단무 망상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없죠?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후대에 문자가 단어가 첨가되거나 다른 문장이 완전히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하고는 이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 책은 돼 있는데 그 비교된 부분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서 봐라 이 말이죠. 근데 너무 다른 것들 뭐 덕이본이나 형용사본 이런 쪽을 안 읽어주니까 안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안 읽는 것 같아. 그거 하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도난본하고 다른 그 후대본하고 번역본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의식 또는 수행 깨달음의 안목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도난본 거를 보면 이 한문에 여기 칠판이 없는데 식자 본 그러면 도난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본 심은 심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본에는 그냥 신백본이에요. 식백본. 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죠. 안다. 밝음을. 밝음, 본래 깨끗하다. 백자도 깨끗하다는 뜻이 똑같이 있으니까 밝다. 본래 밝음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오면서 문장이 계속 추가됐겠죠? 단어가 식자, 본, 심까지 넣으면은 매끄러워지잖아요. 자식 본심. 네. 자신의 본래 마음을 알고. 알고. 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고 본다. 그러면은 시견 본성. 그러면은 시견 자기 성품을 본다.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책에는 해석이 돼 있죠. 네, 자기의 요거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마음을 본래 아는 것을 뒤에는 부연설명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두 번 강조 부연설명한 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성품을 아는 건지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냥 본래 마음을 알면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그것이 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견 본성이다. 그러는 것이 자기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우리가 그 주문장이 어디게 되냐면 이 후에 있는 게 주문장이 돼요. 뒤에 나온 게. 성품을 보는 게 내 그렇죠. 본심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논리가. 그렇지, 논리가 그렇게 되지. 논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원래 도난권의 의미대로 그대로 놓고 보자면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쓰는 동안. 첫 번째 걸요? 아, 요거 지금 십자 자, 백본이 네. 시견 본성이니라 네. 이거를요? 네. 원래 100이다 이게 도난권은 100인데 여기 식자로 돼 있어. 자로 돼 있고 그 후대본은 자로 돼 있고요. 100본 이렇게 돼 있죠. 네. 원래. 근데 여기다 나중에 첨가를 신자를 넣었어. 넣은 거죠. 그럼 도난본은 원래 10백본 이렇게 된 거죠. 백본 이게 도난본이라는 얘기지. 네, 10백본. 그 다음에 문자가 10백본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견 본성이죠. 견? 시견 본성. 시견 본성. 본성 이렇게 되죠. 네. 이게 이제 도난본이에요. 근데 그 후대 거는 여기다가 100을 자자로 바꾸고 자식 본심. 네. 시 심자를 집어넣고. 자견 본성. 요건 똑같죠. 자견 본성은 똑같죠. 자견 본. 아니 시견 본성이고 이쪽은 여긴 자견 본성이라고 나왔어. 어디가? 아 다른데. 네, 그렇죠. 자견 본성이 자견 되죠.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후대는 또 다르잖아요. 여기 도난본은 시견인데 그 후대 거는 자견 자견 본성이잖아요. 본성. 스스로가 저기 성품을 본다. 네. 이쪽은 뭐 덕이본이나 흥성사본은 이렇게 요걸로 돼 있다. 후대본은 요것도 시견인데 자견으로 바뀌었다. 시자를 자자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의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깨달음 안목이. 그러면 도난본으로 가봅시다. 식백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식백본 이렇게 하면 해석 한번. 본래 깨끗함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그렇지. 네. 깨끗함을 아는 본래 밝음을 깨끗함을 아는 것이 근데 시가 바로 들어가죠. 그렇지 그것이 견 본성이다.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 여기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석되죠. 네. 나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네. 그죠? 본래 그 말이 그런데 본래 밝음을 아는 것이 아는 그 시가 되잖아요. 시가 그렇지, 아는 것이. 시, 견, 본성을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보는 거다. 난 이 문장이 너무도 매끄럽고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가 이 백자가 아니고 자자로 돼버리니까 자기의 본래 여기다 또 심자를 또 집어넣고 마음을 아는 것이 이렇게 본래 마음을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뭐 본래 성품을 보는 본래 성품을 보는 거라든지 뭐 스스로 자견 본성 스스로 본성을 보는 거라든지 뭐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식의 흐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죠?
무조건 뭐 선호록이라 그래서 거기에 끄달리는 것도 좋은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부정해 볼 수 있잖아요. 부처님 자체도 사람 다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의식을 자꾸 경험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불식 본시. 본심. 아니 불자에다가 알식자 본심. 금방 뜻이 되죠? 뭐가 해야 돼요? 본래 마음을 본래 알지 마음을 못하는. 알지 못하는.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학, 법, 무의. 배울 학자에다가 법을 법법자. 배워도 법을 배워도 이익이 무의. 없다. 이익이 없다. 식, 신, 견성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논했죠. 마음을 알면 또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뭐 어떻게든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됐을 거예요. 여기. 마음을 알아 성품을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이 이렇게 되네요. 예. 즉, 오, 대의 이렇게 돼 있죠. 즉시 예. 즉시 오가 도난본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즉, 오, 대의도 어떻게 돼 있다고? 주고들이 깨달을 자가 이쪽에 위에 도난본에는 깨달을 자가 아니고 예. 나오자지, 나오자. 그런데 후대에 이거를 깨달음. 깨달을 오자로 바꿔놨죠? 아 도낭본에는 나오자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요 나오자로. 가로에 있는 게 도난본이라니까. 아 가로에 있는 게 도낭본. 그래가지고 저기 즉시 예? 대의 대의 의. 그러니까는 이게 깨달을 오자로 하면 금방 해석이 되잖아요. 즉시 대의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죠? 그런데 도난본대로 이 오자를 넣으면 여기 나오 이렇게 나를 뜻하잖아. 나. 근데 이게 나라는 해석도 되지만 우리 이런 의미도 같이 써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도난본대로 하자면 즉시 우리의 대의 대의를 깨닫는다? 아니지 아니지, 깨달은 거 깨달는 아니지. 거 빠지니까. 내가 즉 즉 우리의 대의가 된다. 우리의 대의라는 건 큰 뜻이 예. 큰 뜻? 그렇지. 그게 우리가 큰 뜻이라는 자체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수행자 대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깨닫는 거가 우리가 스스로 밝음을 스스로 안다든지 예. 그것이 우리가 대의 아니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즉시 우리의 대의가 된다. 그래서 이 오자도 깨달을 오자로 바꿨지만 나오자로 해도 도난본에 있는 나오자로 해도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다. 이제 나는 또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예, 예. 어느 쪽으로 해도 전체적인 어떤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어떤 선호록이라 해서 무조건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나를 경험해보는 일로 써먹느냐. 이 관계를 우린 연습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무조건 도난본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법거령 하는 거고 법담을 하는 거고 남의 이론만 갖다가 자꾸 되는 게 뭐 논하는 건가? 어려울까봐, 해석하기 어려울까봐 네. 너무 많이 배려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바꾼 게 네. 나중에 후대에 네. 맞아요. 이게 왜냐면 도난본이 너무 간결하게 돼 있잖아. 압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그 더 신자 하나 집어넣으면 좀 낫겠네. 당시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당연히 있지.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그 육조단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혼자 한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그런 배려들을 한 그 선사들 스님들의 그때 의식의 상태 수준이 여기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라.
그래서 가로를 열고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이제 비춰볼 수가 있으니까 판단은 스스로가 하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거야. 무조건 그렇지. 이거를 해석해놓고 맞지. 뭐 성철 스님이 해석해놓은 거라고 무조건 그게 이게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따라가고 그런 것만이 제자의 도리가 아니고. 그렇지, 그건 맞지. 그때 당시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와. 그럼.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전념. 전념? 이게 또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전념. 앞생가? 해석 들어겠죠? 예. 앞생각이 전념이 미혹하면 범불에 예. 미즉 뒷생각이 깨치면 코프처럼. 이게 지금 여러분 뭔 해석이 돼요? 그래요. 이해가 돼? 앞생각이 뭐지 그럼? 그렇지. 후생각은 이게 뭐지? 전념. 이게 딱 댓글 돼서 재밌어. 전념, 미즉 범이 되고, 전념이 미혹한 즉시 범부가 되고, 후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후념이, 후념을 어떻게 한즉? 깨치면 오직 불. 부처가 된대. 오직. 생각이 깨치면 깨치면 오즉, 불이라고. 예, 여기 불. 그러면 이 범부와 불이 서로 이제 대꾸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전과 후가 또 대꾸가 됐고, 그리고 미와 오가 대꾸가 됐고, 서로 하나하나가 전부 대꾸를 이루어서 이제 강조한 건데, 먼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전념이 뭐야 도대체? 앞에 생각이 뭐야? 그러니까. 또 후의 생각이 뭐야 이거? 뭐 유추하자면 전념이란 얘기는 그 켜켜이 쌓여 있는 미혹된 생각일 것이고, 유추해 보면 후념은 깨끗한 그 밝은 마음을 본 거에 글귀겠고 이렇게 생각만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네. 전념, 후념이 완전히 분리된 거네. 그러니까 전념이라는 건 뭐고 우리가 어리석은 상태, 생각에 있으면은 범부고, 네, 근데 이걸 전으로 왜 나눴는지 몰라. 글쎄요. 그 말입니다. 기죠? 네. 이게 여러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글쎄 그러네. 왜? 그냥 어떤 생각에 뭐 수념이라든지 어떤 생각, 전념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어떤 생각이 후념은 어, 좀 알고 이제 검색을 깨치지 못하는 상태의 전념. 깨치고 나서 후념. 이렇게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래 후념. 전후 상하 이렇게 나눌 때는 전후 상하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단순한 논리의 개념이 좀 떠나 있어요. 시공이나 이런 것이 압축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후 상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나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대승불교의 그 기본 모토라고 하는 상구보리. 상, 구, 응? 여기 보리. 그리고 밑에 하, 와. 어? 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하화, 중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화 활자가 뭐 하여튼 하로 구분했잖아요. 그렇지. 상하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보통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먼저 보리를 구하고 먼저 깨닫고 수행을 하고 뒤에 중생을 하화,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전구보리, 후화 중생 이렇게 해야지. 그래 맞죠? 아니 이대로 안 하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또 여기에 또 맞는 거고. 지금 문자를 세우고 문자에 집착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을 보자는 거예요. 의식의 작용을. 인간의 의식의 작용을. 왜 문자를 쓸 때는, 언어를 쓸 때는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의식이 투영되게 돼 있어요. 문자는 의식의 모습이니까. 문자를 통해서 보면 의식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을 하고 이렇게 이 문구를 만든 거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라 그러면 먼저 뒤에 중생을 제도하라 그러면 이게 시간 개념입니까? 공간 개념입니까? 시간이요. 시간 개념이죠. 맞아, 그렇지. 전후니까. 네. 그러면 상하는 공간. 공간 개념이지. 그럼 공간에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분명히 먼저 보리를 구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제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 말이야. 이 선사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분명히 너희들 분명히 제도하기 귀찮고 힘들고 그럴 테니까 아마 먼저 나는 다 깨달아야 돼. 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무슨 내가 법문 알아다니고 무슨 제도를 하고 다녀. 아유 난 더 산속에 있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돼. 이렇게 자꾸 의식이 돌아갈 거를 이제 내가 볼 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상하로 구분했어요. 상하로 구분해 버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네. 동시야 동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전후는 시간 개념이에요. 공간은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상구불야화 중생은 이거 동시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구하는 게 나 무조건 깨달으면 후에 중생 제도, 시간 남으면 중생 제도라는 게 아니고 중생 제도하러 뛰어드는 그 즉시가 거기서 보리가 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리가 발생이 되고 깨달음이 발생이 되고. 응? 너 깨달음을 원해? 그럼 중생한테 가라는 거예요. 중생 경계와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를 썼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선사들이 기가 막힌 거죠. 네. 근데 우리 중생 심리는 무조건 가만히 보면 아 내가 먼저 깨닫고 내 거 먼저 챙기고 보시도 하는 거지 무슨 뭐 내가 그거 먼저 보시를 해? 이 심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기가 막히게 안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못하려고 상하의 개념을 쓴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념, 후념 이랬죠. 네. 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전념, 후념 이렇게 했을 때. 네. 지금 어저께 방송에서 그 댓글 들어온 게 지금 생각남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뭐예요? 뭐 어떤 문장 속에 스님 다 깨치셨냐고 하면서 그 한 멘트가 지금 요 문장하고 아주 탁하니 매치가 되네. 어떤 문장? 전념, 후념? 네. 당신 깨치지도 못했는데 뭐 중생 앞에서 뭐 아, 상구벌이 요거? 네. 아, 이 문장하고? 네, 아주 꼭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여기에서 답이 있네요. 그게 엄청나게 가슴에 맺혔나 보구나. 아, 그럼요. 그걸 안 봤으면 제가 봤으면 어떻게 잠 못 잤지. 그래, 그거를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알아차리만 대로 써먹어야지. 거기 자꾸 집착해 있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현상은 현상인 거고. 그분이 오래 하셨더라면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텐데. 하는 걸 알아채었습니다. 네. 접니다. 참 이게 화두죠. 재밌죠 이게. 그냥 있는 말이 그대로 해석하면은 전념에 미혹된 즉시 범부가 되고 후념에 깨달은 즉시 부처가 된다. 생각의 차원인데. 그렇지. 응. 의식의 흐름 차원이야. 말을 해줄까 말까. 생각이 끊어지면 바로 그냥 깨닫는다라고 봐야 되나? 그래. 좀 비슷 지금 아주 가고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배운 거를 얘기해서 그래. 아니, 내 지금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걸. 그 의식이 일어난 건데 그게 스님이기 때문에 배웠단 말이야. 들어서 배웠단 말이야. 그거를 순수한 내 의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쭉 가져가면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익숙하게 들은 개념을 통해서 나오니까는 이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가자고요. 생각이 전에
생각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렇지, 그래. 생각이 일어나. 먼저 일어나면서 어. 그것을 그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네. 이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거기에 뭐 왜 어떻게 깨달아? 네? 생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깨달아?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집착하지 않고 나를 알아차리면은 그래, 바로 그 얘기야, 이게. 네. 이게 그 얘기야, 이게. 네. 의식을 정확하게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생각의 특성이죠. 네. 그 생각이 일어났어. 생각이 딱 일어나면 발생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앞대가리에 생각이 일어났어.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전후로 나누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생각에 거야? 있는 거지 지금. 아니 나는 위치적으로 나는 이쪽에 전후로 예, 나누면 후에 어디 있지. 있어? 네. 후에 있지. 생각이 먼저 일어났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난 여기 있겠지. 생각이 있지. 나는 여기 있으면 뒷생각이 있으면 내가 뒷생각에 어디 있어? 여기 보면 뒷생각이 앞에 있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생각과 뒷생각. 뒷생각에 가운데. 가운데 내가 있죠. 그렇잖아. 맞아.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의식을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해지는 맞아. 거예요. 그건 맞아.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하면은 그 알아차림하고 있는 게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 있어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 생각 뒤에. 여기 있어 여기. 그렇지. 생각이 하나 그렇지. 일어나는 알아차림과 거를 동시에 그렇지. 그렇지 알아차림하고 판단하면은 그 판단한 거는 생각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판단한 거 판단해가 이쪽이. 뒤에 있는 거지. 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알아차림한 그렇지. 거를 생각과 판단 사이에. 그렇지. 뭔가 발생이 됐단 말이야. 네. 감정이든 기억이든 발생이 그렇지, 됐어요. 그렇지. 그거 알아차림을 했어. 응. 그 알아차림하면 다음에 즉시 우리는 판단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즉시 판단한 거는 지금 이 생각이 요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건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흐름에 자기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계속 알아차림을 하니까 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이제 빠지지 않고 이게 관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전념 즉 이 미자가 아까 미혹하다는 뜻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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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일어났어. 응. 그럼 이게 전념이 된 거죠. 네. 미즉 빠져. 빠지면 붙들리면 범부지. 그냥 바로 범부잖아. 그렇지. 이게 범부지. 빠지면 알아차림 작용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못하죠. 응. 그럼 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아이고 그렇지.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 그게 뭐야? 전념이라는 거에 응. 빠져버렸어. 응. 빠져있지. 그러면 바로 즉시 미혹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범부예요. 그런데 후념이 이 전념을 바탕으로 해서 발생된 또 다른 생각이 뭐야? 판단. 그렇지. 판단 전에 판단 전에 뭐가 있었어? 판단 전에 생각. 생각을 응. 네. 생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수행한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판단이 있죠. 응, 그렇지. 네. 그렇게 돼 있잖아. 응, 그렇지. 그러면 먼저 일어난 건 전념이고 응. 다음에 알아차림한 것도 생각이 아니야. 그것도 생각이지. 생각이지. 네, 그것도 생각이지. 전념에 붙들리고 알아차림 작용이 없으면 무조건 범부가 되는 거고 미혹해지는 거고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든 그것에 벗어나는 현상 후념이 깨달음. 후념에 붙들리지 않는 현상이죠. 그렇지. 후념 자체가 붙들리지 않는 현상이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 그게 바로 깨달음. 기초다. 이 의식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난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의 흐름으로 놓고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이거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전념 미즉범이고 그냥 우리는 전후에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읽다가 덮었습니다. 네. 먼저 읽었는데요. 네. 먼저 읽었는데 전념 후념이라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됐고 덮었습니다. 그냥. 자꾸 앞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전에 얘기한 게 뭐였지? 뒤에 얘기한 게 뭔지 그거 찾느라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설명하는 것이 의식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알아차림하고 의식의 흐름을 계속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명확한 느낌을 잘 감지 못해요. 상하 그 상급의 하하 중생을 하면서 나도 알아차림을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스님이 훨씬 그럼 일본인보다는 아니 그럼요. 훨씬 의식의 흐름에 가까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벌써 좀 다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뭐 여기 재밌네. 그러게요. 여기 책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나 스님도 이런 부분을 다른 뭐 큰 스님들이나 도관들이나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논해보거나 물어보거나 해보세요. 뭐 평가라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또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까 차림 수행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네. 그 전념, 우리는 전념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면 바로 미혹돼, 붙들려, 빠져. 그럼 범부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후념으로 들어왔을 때 그 후념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후념도 또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건 또 전념이 된 거야. 전념이 뭐가 된 거야? 후념을 봤으니까? 이미 그래 이미 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후념은 전념에 대한 알아차림의 서술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아차림이 된 것 자체가 깨달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열애장 사상이고 둘이 사상이지 하나로 돼 있는 거지. 앞뒤로 동전에 앞뒤로 돼 있는 거지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한 방이 있었어. 네.